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공병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와인 2개를 가지고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소비뇽 블랑 품종과 피노그리 품종이 어떻게 다르고 제가 마셨던 블릭의 특성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와인부터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바로 이 와인. 이 와인 사실 와인 전문가로서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라벨이 예뻐서 샀습니다. 소비뇽 블랑을 식당에서 먹어보고 은근 괜찮아서 그런 피노그리는 어떨지 궁금해서 구매를 한 와인인데 라벨이 너무 예뻐서 병은 버리지 않고 보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노그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피노그리는 피노그리지오라고도 이탈리아에서는 불리는데요. 정말 특이하게 청포도, 그러니까 초록색 빛깔이 아니라 약간 거봉처럼 새카마지 않은, 보통 레드와인은 캠벨 같은 블랙 포도로 만드는데 거봉처럼 핑크빛이 도는 포도로 만드는 게 바로 피노그리예요. 피노누아에서 약간의 색상이 빠져서 피노그리가 나왔고 완전히 빠져서 청포도화된 거는 피노블랑이라고 합니다. 핑크 컬러 품종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노그리, 게브르츠트라미너, 그리스의 모스코필레로, 로디티스라는 품종들이 있어요. 알자스에 아주 힘있고 스파이스도 느껴지는 피노그리가 있는 반면 그냥 벌컥벌컥 먹기 좋게 이지 드링킹 스타일로 만드는 이탈리아 북부의 피노그리지오 스타일이 있는데요. 뉴질랜드와 미국 오레곤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중간 스타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향도 있고 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마시기도 좋은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피노그리를 처음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나 오레곤주 피노그리를 한번 드셔보시고 특히 너무 비싸게는 말고요. 한 3, 4만 원대? 2만 원에서 4만 원대 사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구매하셔서 난 이거보다 좀 더 묵직했으면 좋겠어 하면 알자스로, 난 이거보다 라이트했으면 좋겠어 하면 이탈리아로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와인은 서울숲 와인 아울렛에서 제가 이상한 와인 막 다 사서 마신 특집이 있는데 그 특집 때 나왔던 와인이에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꽤 돼서. 저는 이 와인 먹고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배. 정말 배향이 풍성한 와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레몬이나 사과? 그리고 리치 같은 약간 열대과일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가장 독보적으로 배향이 촥 나는 것이 가을쯤에 수확된 정말 햇과일, 주시한 그런 우리나라 배를 마시는 그런 이렇게 한 입 딱 물었을 때 그런 느낌이 이 와인에서 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 마셔도 될 만큼 정말 맛이 있었지만 3만 원 후반의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면 블랙 플러스 포인트로 한번 조금 더 객관적으로 와인을 바라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랙 플러스 포인트는 저의 선호가 전혀 담겨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 와인을 재구매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블랙 플러스에서는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죠. 블릭의 밸런스는 5, 과실향과 산도의 조화가 꽤 좋았어요. 그 배향이 이렇게 확 나는데 배가 엄청 산도가 확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산도에 정말 배 느낌이 나게 이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블릭의 L, 랭스는 꽤나 짧았어요. 랭스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입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블릭의 I, 인텐시티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피노그리 품종 자체가 그렇게 원래 인텐시티가 높은 그런 품종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와인을 만드는 메이킹 방법 역시도 그렇게 막 풍성한 과실향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프레쉬하게 만드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컴플렉시티는 거의 과실 그 자체에서 나는 1차 향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플러스 포인트, 여기서는 5 점수를 주고 싶어요. 피노그리라는 품종의 특징과 그 뉴질랜드 말보로의 따뜻한 햇살을 잘 표현한 와인이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품종과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형성이 있는 와인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랙 플러스 포인트에서는 별 2개 굿 퀄리티를 주고 싶습니다. 산도를 싫어하시는 화이트 와인 드링커가 여름에 먹기에 정말 좋은 와인으로 추천합니다. 유기농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와인은 바로 따단
짜라라! 레이크 찰리스 네스트 소비뇽 블랑 2020년 빈티지입니다. 이 뉴질랜드는 두 개 다 2020년 빈티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향긋한 스타일의 이지 드링크 뉴질랜드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와인의 향긋한 아로마틱을 끝까지 느낄 수 있는 와인이고요. 사실 2, 3년이 지나가면은 그 아로마틱의 그런 성분들이 날아가면서 그 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레이크 찰리스 2만원에서 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거는 라빈 리커 스토어랑 와인앤모 여기 두 개에서 팔고 있는 거 봤어요. 요게 또 물건이더라고요. 딱 맛을 봤는데 물론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뭐 다 맛있지만 사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다 추천하고 싶지만 요것도 맛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꼴깍꼴깍 마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엄진의 포장마차 혹시 아시나요? 그 꼬막 요리집에서 배달이 오는데 그거랑 먹었더니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에서 나는 그 특유의 자몽, 패션프루트, 구즈베리 같은 향이 정석적으로 올라오면서 한 레몬처럼 촤하게 착착 높게 느껴지는 그런 산도가 느껴지고요. 그 안에 은은하게 약간 백도 복숭아 같은 거를 뭔가 이렇게 먹는 듯한 그 백도 복숭아의 맛도 정말 그 안에 밑에 깔려 있는데 진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과실 폭탄. 여름 과실을 진짜 확 느낌 나는 그런 와인이었습니다. 워낙 2020년이 빈티지가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어떤 생산자를 먹어도 맛있지만 이 생산자도 맛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뉴질랜드 와인 메이킹 노트를 보면은 사실 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는 막 손수확 막 이런 거를 딱 써놓는데 뉴질랜드는 거침없이 기계 수확이라고 써놓습니다. 특히 밤에 많이 해요. 이 와인 역시도 밤에 기계 수확을 했다고 하는데 밤에 기계 수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퀄리티가 낮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밤에 수확을 했다는 거는 일단 더운 햇살을 받아서 이제 포도를 수확을 하면은 그 포도의 껍질에 이미 이 와인을 알코올로 만들어버릴 효모들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확을 하자마자 만약에 이 포도 껍질이 이렇게 뭉그러지면은 바로 알코올 발효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좀 상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밤에 좀 서늘할 때 수확을 하는 거죠. 기계 수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자몽향과 패션프루트 향을 맡고 있는 사이올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나와서 더 맛있는 와인을 만든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연구로 실제로 밝혀졌고요. 지금 현재 뉴질랜드가 또 그 노동력 수급이 정말 좋지 않아서 지금 거의 모든 뉴질랜드 와이너리들은 다 기계 수확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산업진흥원이랑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마스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이 와인 같은 경우 블릭의 B 밸런스는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레몬 같은 산도가 탁 나면서 다양한 열대 과실 향이 탁 받쳐주는 그 밸런스가 정말 좋았고요. 이게 잔당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막 1g, 2g으로 본드라이 스타일 정말 드라이하게 만들지 않고 한 3g 정도로 어느 정도 잔당을 맞춰서 아주 쨍한 산도와 이게 완전히 부딪히지 않게 이게 입안에서 잘 좀 둥글둥글해지게 만든 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pH가 3.2인데요. 와인의 3.2면은 꽤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 pH가 3에서 4 사이를 이렇게 머무르는데 3 앞쪽에 있을 때는 꽤나 새콤한 느낌이 나는 와인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랭스. 이 와인은 이지 드링킹 스타일, 빨리 마시는 스타일로 만든 만큼 피니쉬는 꽤 짧은 편이었어요. 인텐시티는 세모를 주고 싶어요. 굉장히 강렬한 소비뇽 블랑의 그런 힘이 팍 올라오지만 사실 이 향이 글라스 안에서 막 변화하면서 변화묵상한 인텐시티를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주로 그 소비뇽 블랑이 가진 그 힘 정도를 보여줬으니까 한 세모 점수를 주고 싶어요. 다음 컴플렉시티. 컴플렉시티는
X. 사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엄청 고가의 와인이 아닌 한 뭐 오크나 다양한 리스털링이나 뭔가 다양한 와인 양조 방식을 도입해서 만들지 않는 한은 컴플렉시티, 복합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대부분 1차향, 과실향 위주로만 나기 때문에 컴플렉시티는 거의 없는 와인이에요. 그럼 플러스 포인트! 물론 있습니다. 소비뇽 블랑에 게다가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전형을 딱 보여줘요. 특히 뉴질랜드 소비뇽 말보로 지역 중에서도 햇살이 더 좋은 와이라우 지역의 특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약간 그 피라진의 그런 향보다는 와이라우 쪽에서 나는 그 과실향의 그런 강렬함이 더 뛰어난 그런 와인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와인은 별 2개 반 정도를 주고 싶고 퀄리티는 굿 퀄리티 레벨로 주고 싶습니다. 이 와인은 개인적으로 냉장고에서 아주 차게 넣어놨다가 첫 잔은 정말 뭔가 새콤한 그냥 레몬 주스를 마시듯이 이렇게 펄컥펄컥 마시고 두 번째 잔부터는 약간 이제 잔이 따뜻해지면서 와인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올라오는 그 다양한 과실향을 느끼는 그런 맛으로 먹으면 어떨지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